자, 셀타비고 대 라스팔마스. 자, 일단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윙어 1명,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. 그리고 이제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중이에요.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. 자, 우선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6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, 그리고 홈에서는 지금 3연승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한 선수에게 골이 좀 집중되기보다는 여러 선수들이 좀 득점을 골고루 좀 넣으면서 지금 득점 분포가 좀 고른 편이고,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공격 옵션이 좀 다양한 거죠. 셀타비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자, 그만큼 확실히 좀 공격 옵션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 약간 좀 형태로 이제 좀 득점을 좀 잘 만들고 있는 현재 좀 셀타비고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반면에 이제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직까지 이제 1승이 없는 상태로 좀처럼 이기지 못하고 있고, 그러면서 현재는 지금 강등권에 좀 머물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일단 뭐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3달 넘게 이제 무승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을 정도로 흐름이 좀 많이 안 좋다라고도 말씀을 드려봐요. 일단 네, 이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또 뭐 셀타비고와 초반부터 공격 템포를 좀 끌어올릴 것으로 봅니다. 그러면서 좀 적극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이며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봐요. 자, 그리고 지금 이제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하면서 현재 기동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좀 라스팔마스 상대로 만약에 이제 뭐 셀타비고가 공격을 좀 전개한다고 하면은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그리고 뭐 현재 좀 셀타비고의 그런 좀 측면 전개가 좀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만약에 이제 셀타비고가 좀 득점 기회를 만든다고 하면은 측면을 좀 기점으로 좀 득점 기회가 좀 창출되는 경우가 좀 더 많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봐요. 자, 그리고 이제 뭐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역습 위주로 좀 득점 기회를 좀 종종 좀 창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이제 말씀을 드려봤네요. 자, 일단 뭐 현재 지금 흐름, 뭐 경기력 모두 지금 셀타비고가 더 좋은 상태고, 그리고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도 꽤 크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셀타비고가 그래도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계속해서 좀 기세를 이어가는 그런 좀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렇죠. 아무튼 양 팀의 지금 흐름, 뭐 경기력, 그리고 홈과 원정에서의 좀 차이 또한 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네,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셀타비고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네, 셀타비고 승 쪽 보는 경기, 그리고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세리아 경기 중에서 이제 베로나 대 파르마. 자, 일단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략 1명 결장, 그리고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윙어 1명이 결장 중입니다. 자, 우선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디네세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만들었지만 결과와 별개로 매번 좀 경기 내용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. 그래서 일단 뭐 최근 뭐 베로나의 좀 경기들을 좀 봤을 때는 매번 좀 점유율에서 많이 밀리며 끌려다니는 모습을 줄곧 보이고 있고, 그리고 득점 기회도 좀처럼 잘 만들지는 못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확실히 뭐 직전 경기 이제 우디네 상대로 좀 이겼다고는 했지만 뭐 전반적인 경기 내용이 썩 좋지는 못했고, 그리고 그런 약간 좀 좋지 못한 경기 내용이 최근에 계속해서 좀 이어진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현재 좀 베로나의 그런 좀 경기력에서 좀 기대치는 다소 좀 떨어진다라고도 말씀을 드려봐요. 자, 물론 이제 이번에는 이제 베로나가 좀 최근 상대했던 팀들보다는 비교적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파르마가 상대긴 하지만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 전에 이제 키부 감독을 새로 좀 선임한 후부터 경기력이 좀 많이 좋아진 걸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좀 베로나가 생각보다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이제 이전 경기들처럼 뭐 베로나가 뭐 점유율이나 중원 싸움에서 뭐 크게 좀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, 그럼에도 현재 지금 키부 감독 체제 그런 파르마 상대로는 베로나가 좀 주도권을 좀 가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,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.
확실히 좀 파르마 최근 뭐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독이 좀 바뀐 후에 좀 경기력이 좀 많이 올라왔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런 뭐 파르마 상대로도 베로나가 좀 꽤 고전하는 양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. 그렇죠. 자, 그리고 오히려 지금 뭐 베로나보다는 파르마의 그런 최근 좀 공격 전개가 더 좋은 편이고, 그리고 뭐 전력 면에서도 좀 더 뭐 우세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뭐 되려 좀 파르마가 뭐 경기를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가도 할 말 없는 경기지 않을까도 좀 생각을 해봐요. 네. 자, 그래서 약간 뭐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 뭐 현재 지금 베로나의 좀 정배 사이드를 보는 거는 뭐 그리 좀 메리트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베로나보다는 그래도 파르마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파르마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네, 파르마 프랜승 쪽 보는 경기.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네, 그래도 뭐 오바 사이드 한번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. 그래서 파르마 프랜승의 2.2줄 오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라치오 대 이제 토리노 경기. 자,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포워드 1명,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. 자, 그러면서 이제 팀 내 이제 주축 코어인 이제 카스텔라노스와 이제 페시노가 좀 결장 중인 거죠. 라치오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원정팀 뭐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. 또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네요. 자, 우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2무 1패로 다소 좀 주춤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볼로냐 상대로 원정에서 5대0 대패를 좀 당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그래서 확실히 좀 이제 최근에 좀 페이스가 많이 좀 떨어진 거죠. 라치오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를 좀 통해 어느 정도 좀 반등할 좀 모먼트를 지금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, 자, 그리고 원정팀 뭐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는 중이고, 그리고 후반기 들어서는 단 한 경기밖에 좀 진 적이 없을 정도로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뭐 최근 뭐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잡을 만한 경기들은 이제 확실히 좀 잡고, 그리고 강팀들 상대로는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계속해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확실히 좀 전반기와 좀 비교했을 때는 후반기에 좀 확실히 살아난 그런 좀 토리노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물론 이제 최근 좀 페이스만 놓고 보면은 이제 토리노가 더 좋다고는 볼 수 있지만, 자, 문제는 지금 뭐 토리노가 뭐 원정에서 상위권 팀들 상대로는 거의 매번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이며 버티는 식으로 경기를 좀 종종 풀어갔기 때문에 확실히 좀 라치오 상대로 좀 원정에서 좋은 경기력을 좀 기대하기는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. 자, 그리고 일단 뭐 토리노가 어느 정도 좀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거와는 별개로 좀 최근 좀 원정에서는 뭐 최약체인 몬차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면은 지금 이긴 경기가 좀 없을 정도로 원정에서는 좀 좀처럼 좀 승과는 좀 거리가 먼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라치오가 뭐 대체로 이제 홈에서는 좀 중원 장악력이 좀 좋다 보니까 비교적 뭐 유리하게는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고, 그리고 뭐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최근 3경기 모두 이제 라치오가 뭐 토리노 상대로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최근 좀 토리노의 페이스가 더 좋다고는 하지만, 그렇다고 뭐 라치오 상대로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것 같다라고 보기는 많이 좀 어려운 매치업이지 않나 좀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물론 이제 뭐 라치오가 뭐 더 우세한 부분이 그래도 더 이제 많긴 하지만, 그래도 이제 직전 좀 볼로냐전에서의 대패 여파가 어느 정도 이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하고, 그리고 이제 토리노가 뭐 원정에서 강팀들 상대로 잘 이기지는 못하지만 종종 무승부를 좀 만들 만큼 잘 버티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뭐 라치오의 그렇다고 뭐 쉬운 승리를 좀 예상하기도 좀 다소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종합해서 고려를 했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보다는 그래도 뭐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렇죠? 그래서 뭐 만약에 뭐 라치오가 뭐 이긴다고 해도 현재 뭐 토리노 상대로 좀 대승을 좀 기대하기는 많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뭐 라치오가 이긴다고 하면은 뭐 1점 차 정도의 승. 안 그럼 요 경기는 뭐 충분히 무승부로 끝나도 이제 이상할 게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무승부까지 보는 경기. 그래서 고배당 자비로 햄무알부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고, 네, 어느 반은 뭐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라치오 햄무알부에 2.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
자,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,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